봄입니다. 겨우내 메말라 있던 가지에 꽃망울이 팝콘처럼 터집니다. 콧노래가 절로 나오는 계절이죠. 하기야 봄꽃마저 들먹이지 않아도 노래 없는 삶은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대구 영남대학교 명예교수 이동순. 손대면 톡 하고 우리 가요 이야기를 줄줄 쏟아내 국문학 박사보다 가요 박사로 더 잘 통하는 그와 함께 대구 경북에서 탄생한 가요의 흔적을 조차 봄나들이를 해보려고 합니다. 기대되는데요. 그래서 낭만을 느껴져요. 네. 제가 또 연주를 파괴한 게 아닌가. 아니에요. 강변에서 또 버스킹하고 계시네요. 반대쪽에는 개나리도 정말 많이 폈네요. 그렇네요. 막 네. 노랗게 물들고 있네. 네.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이 다 좋지만은 아무래도 이 만물이 생동하는 봄이 그중에서도 으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사람의 마음을 좀 간지럽혀서 그런지 봄과 관련한 노래들이 그렇게 참 많더라고요. 이 한국 가요사에서는 이 봄 노래가 최고로 많은데요. 그 네. 이유가 우리가 이제 식민지 시절을 과거에 겪었지 않나요? 그런 제국주의로부터 핍박을 받고 할 때 네. 봄이라고 하는 것의 그 상징성이 바로 그 해방, 어떤 그 풀려남 이런 것들을 뜻하기 때문에 그 봄 노래는 더욱더 우리들 가슴에 살뜰히 다가오는 것 같아요. 우리 지역에도 멋진 봄 노래가 있죠? 어떤 곡인가요? 바로 저쪽으로 가면은 볼 수가 있거든요. 역시 쉽게 안 알려주시는군요. 네, 바로 알려드리면 재미가 없지. 네. 뭔가 좀 떠오르시나요? 뭘까요? 대구의 젖줄 금호강 따뜻한 기운이 번져가는 둔치 한편에 사과 모양의 주영물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가 우리가 말하던 그 장소, 능금꽃 피는 고향. 여기에 또 지금 잠깐 보니까 팔공산 또 나오고. 그렇죠. 대구 사과가 전국적으로 명성을 떨치던 1970년대 초, 우리 대중가요에도 대구 사과가 참 많이 등장했더랬죠. 능금 먹기 대회. 작사 작곡 기록유님, 그리고 노래는 당시 최고의 스타 아니었나요? 패티김님이 부르셨어요. 그렇죠. 한국 가요사에서 아주 으뜸 가는 작사 작곡가 네. 가수를 이제 초빙해서 우리 대구를 담은 그런 노래를 위촉했다. 거기에 의미가 있겠죠? 와, 근데 이분들이 어느 곳이나 이 지역곡을 다 부르거나 작사 작곡하진 않으실 텐데요. 그렇죠. 대구의 아주 어떤 문화적, 경제적 보편성, 삶의 보편성을 담아낸 그런 대표적인 노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잠깐 감상하실까요? 푸른 물은 흘러만 가네. 날이 가고 달이 가고 세월이 가도 사모하는 마음은 변치 않으리. 둘이서. 그러고 보면 대구는 과거에도 현재에도 우리 대중문화에 미친 영향력이 작지 않습니다. 기능이 멈춰선 고모역에 일부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고모. 정말 고모하면 또 생각나는 게 좋은 있죠. 대구 테마 노래. 한국인 모두가 사랑하는 민족의 노래라고 볼 수 있는 노래가 바로 비나리는 고모령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또 이 고모역을 네. 지금 찾으셨군요. 그렇죠. 수요가 사라지면 영화도 함께 사라지는 게 역사의 운명이라면 운명. 2006년 이후 업무가 완전히 중단된 뒤 지금은 복합 문화공간으로 변신한 고모역은 민족의 순환사를 담은 명곡 비나리는 고모령과 인연이 아주 깊습니다. 이렇게 새로워졌어요. 여러 가지 아주 재미난 것들. 우리 근대 그 음악사의 변화 과정을 보여주는 축음기와 그다음에 타자기와 제니스 라디오 이런 것들이 쭉 있네요. 1947년도에 비나리는 고모령이 제작 발매되었던 럭키 레코드사, 그 럭키 레코드사의 간판 사진을 본 적이 있어요. 간판 밑에 바로 이제 비나리는 고모령을 불렀던 가수 현인 씨, 비나리는 고모령 그 한 곡으로 대구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인연이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래서 대중가요는 시대의 감성을 담는 그릇인가 봅니다.
비나리는 고무령은 이고진 삶의 무게가 녹록찮았던 시절의 어머니 마음을 대변하는 노래였습니다. 고모동 일대의 높은 고개를 전부 이 지역 주민들은 고무령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고무령을 넘어서 어머니의 품을 떠나서 다른 지역으로 떠났던 그러한 이 지역의 청년들의 모습을 우리가 떠올리는데 강제징용으로 떠났죠. 지원병으로 떠났죠. 조선 여자 정신대라는 이름으로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갔었죠. 그리고 해방되고 난 다음에는 또 뭐 좌익이니 우익이니 하는 이념 갈등 때문에 또 집을 떠났죠. 6.25 전쟁 때문에 또 이렇게 전쟁터로 떠나서 백골이 되어서 뭐 돌아왔거나 행방불명이 되었거나 이 기막힌 슬픔. 얼마나 많은 근현대사의 과정 속에서 부모님과 작별한 그런 눈물의 시간이 많았겠습니까? 이 비나리는 고무령은 바로 그러한 역사의 어떤 총체적인 장면, 그런 상징성을 보여주는 단적인 노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야기를 듣고 네, 또 다르게 들리죠. 지금이야 기획사도 가수도 수도권에 모두 몰려있지만 한때 대구가 꼭 그랬습니다. 1950년대 일입니다. 우와. 여기는 뭔가 과거로 온 듯한 느낌인데요? 2023년에서 1950년대로 타임머신을 타고 왔어요. 시간 여행 시작할까요? 네, 좋습니다. 1950년대 대구 향촌동을 재현해 놓은 향촌 문화관에 독특한 공간이 있습니다. 오리엔트 레코드사. 아까 전에 말씀하신. 네. 밖에서는 뭐 악기사일 거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또 안에 들어오니까 에필판들이 엄청 많네요. 네, 이 오리엔트 레코드사가 3층 빌딩인데 1층은 악기점, 남선 악기사, 2층은 오리엔트 다방이었습니다. 레코드 녹음하는 사업을 전부 그 다방에서 실제로 했습니다. 전쟁 시기라서 9시만 되면은 야간 통행 금지가 되는데 그때부터 녹음을 시작해가지고 밤새도록 하죠. 지금 현재 이 장소는 그 오리엔트 레코드사에서 만들었던 음반들, 특히 오리엔트 레코드사에서 만들었던 음반의 대표적인 것들은 전부 전쟁 테마. 오리엔트 레코드사는 아주 아이러니컬하게도 전쟁 특수를 누린 것이죠. 피난 내려오다 보면 대구가 먼저 도착하는 곳이지요. 부산은 조금 더 가야 되고 그래서 일단은 대구에 먼저 짐을 풀었다가 살기가 힘들 때 부산으로 좀 떠나갔었는데 대구의 맛을 들였던 분들은 대구가 지니고 있는 원래의 어떤 그 취향이라든가 이런 분위기가 아주 좋아서 대구에 그대로 눌러 살았던 이런 대중문화예술인들이 참 많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전쟁 속에서도 노래는 계속됐더랍니다. 그 가운데 좀 유명한 곡이 있다면 몇 가지만 소개를 해주세요. 가장 젊은 청년 세대들에게도 많이 알려진 노래는 전우의 시체를 넘거는 야, 이거 전우의 오늘날도 많이 자녀다. 했었는데요. 한 글자세요? 하나님께서 가신 길은 이렇게 시작되는 10년 후의 노래. 그 다음에 금사양이 불렀던 님계신 전선. 대구역에서 전쟁터로 떠나는 청년들이 울면서 막 태극기를 이렇게 막 이마에 대구를 배경으로 한 노래가 참 많아요. 네. 그 장면을 담은 노래죠. 태극기 흔들며. 마음이 좀 짠해지네요. 그 구슬픈 그 명곡들이 다 탄생한 곳이 여기 대구. 네, 크게 히트한 노래들이 약 한 10몇 곡 가량인데 그 노래들이 전부 오리엔트를 통해서 나왔고 힘들었던 1950년대 초반에 오리엔트 레코드사는 한국 가요사의 맥을 이어간 중심 장소였다. 그래서 대구가 아주 중요한 것이죠.
당시 오리엔트 레코드사에서 만든 노래들은 피폐해진 국민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며 불후의 명곡으로 남게 됐습니다. 대구 음악기행의 마지막 행선지, 바로 이곳입니다. 저 귀금속거리만 오는 줄 알았는데 아니네요. 네, 바로 여기가 이제 예상 그 바뀌더라고요. 교동시장, 그 유명한 교동시장 입구죠. 들어볼까요? 동네 이름이 이제 교동이니까 교동시장인데 1950년대에는 이곳을 양키시장이라고 불렀습니다. 양키시장. 속칭이죠. 미군 부대에서 흘러나온 물품들. 네. 탱크 빼놓고는 다 구할 수 있다고 와. 그랬어요. 다 구할 수 있는 네, 거네요. 그래서 이게 주로 군복이라든지 네. 시레이션 같은 그런 물품들 위주로 지금도 거래가 되고 하죠. 그런데 이 교동시장과 관련해서 재미난 이야기가 있거든요. 우리 가요사에서 정말 대구에서 만들어진 최고의 절창이라고 볼 수 있는 굳세어라 금순아. 오. 그 노래의 주인공이었던 금순이. 네. 금순이가 바로 이 교동시장, 양키시장에서 옷 장사를 했거든요. 이거는 또 실제로. 모사죠. 네. 가사에 영도다리가 나와서 부산 줄 그렇죠. 알았거든요. 전부 10중 8구는 전부 부산 노래로 하는데 1953년 대구 오리엔트 레코드사에서 녹음을 했죠. 그 시절에 오리엔트 레코드사의 그 작사가 강사랑 선생과 서로 아주 친하게 지냈다고 그래요. 어느 날 금순이가 네. 술을 한 잔 이렇게 먹고 취해서 울면서 강사랑 씨에게 금순이가 고백을 했습니다. 어머머머머. 내가 살아온 길은 이러이러하다. 이런 그 역사적 과정을 이야기하니까 강사랑 씨가 너무 막 가슴이 아파서 네. 그 내용을 적은 것이 굳세어라 금순호였습니다. 그러니까 대구는 한국 가요사에서 아주 중요한 가요사의 모태가 된 곳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참 좋은 곡들이 나왔지만 또 한 건을 한 거네요. 굳세어라 금순아로. 그만큼 대구가 전국에서 네. 그 문화사적으로 특히 대중문화사에서 아주 두께 있는 그런 자료들이 풍부했다. 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네요. 눈보라가 휘날리는 파감 전남 구두에 금순이는 그 후에 행복하게 잘 살았다는 얘기가 이야, 교수님 말씀 듣다 보니까 기존에 대구가 유네스코 음악창의도시, 문화도시란 수식어가 있는 건 알고 있었는데 대구 노래 딱히 떠오르는 게 없었거든요. 정말 잘못 알고 있었다는 걸 제대로 깨달았어요. 깜짝 놀랐죠. 네. 알고 보면은 대구라고 하는 도시가 정말 이 100년 안쪽에서 얼마나 문화적 그 토양의 두께가 네. 깊고 넓었던가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다닌 그 투어 코스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었던 것이죠. 네. 특히 그 한국 대중음악사라는 그런 측면에서 대구는 그 한국 그 음악사 전체에서 차지하는 그 부피나 비중이 굉장했던 것입니다. 대구와 관련해서 그 중요성을 다시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 자랑스럽습니다. 네. 그 금순아 보고 싶거나 고향 꿈도 그리워진다.